네, IP 데일리 김영철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표준 특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tandard Essential Patent, 약자로 SEP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때 꼭 써야 되는 그런 그 특허다. 그래서 기술의 표준을 정하고 거기에 이제 특허를 부여한 거를 아마 표준 특허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이 표준 특허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표준 특허를 많이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표준 특허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좀그 연구 성과를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식재산처의 김일규 정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운술 미래전략대학원의 박성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TTA의 김대중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나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통신 분야 연구기관이기도 한데 에트리의 본부장님 신정혁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요. 그 TTA는 어떤 기관입니까, 본부장님?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뭐 월드컵이 한창이잖아요. 근데 이번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부터 갑자기 32강 체계가 시작됐더라고요. 전에 다 16강에 시작됐는데, FIFA가 하는 일이 사실 축구 경기의 룰을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 룰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거기에 또 대응해야 되고, 쉽게 말씀드려서 TTA는 ICT 분야에 국내 ICT 통신 분야의 국내 규격, 룰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외국과 통신을 하거나 인터넷을 볼 때 그런 일련의 기술 규격들을 정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만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제품이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잘 구현되는지 검증, 인증까지 해주는 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에트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요새는요? 에트리가 지금 올해가 50주년이거든요. 50주년이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그 ICT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그 국책 연구기관 출연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뭐 저희 이제 에트리의 성과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기관이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국내 기업들하고 같이 CDMA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이제 상용화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뭐 1인 1가구 시대라고 얘기하는 전전자 교환기, 그 다음에 지금 핫한 메모리 반도체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내 기업들과 같이 이제 국산화해서 지금의 이제 시대를 연 그 기틀을 만든 그런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LTE라든지 지상파 DMB 이런 부분도 이제 상용화를 같이 했고요. 오늘 또 주제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표준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기관으로서 가장 많은 그런 표준 특허를 가지고 있다. 주로 뭐 통신 분야, 통신 또 뭐 방송 뭐 이런 쪽. 예, 이제 CDMA를 처음으로 상용화 성공을 했는데 실리는 퀄컴이 챙겼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원천 기술을 퀄컴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상용화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당연히 그 기술에 대한 대가를 퀄컴이 많이 가져간 건 맞고요. 물론 또 저희 에트리도 거기에 기술료의 일부는 또 돌려받았지만, 좀 크게 보면 결국에는 그 CDMA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전 세계 시장을 이렇게 석권하면서 매출 올리고 수익 올렸다라는 부분에서는 결국에는 뭐 지금의 기반을 만든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국가 차원에서는 큰 이득이라고 솔직히. 네. 또 우리나라가 IP5에 들어가서 특허 출원 건수로는 이제 세계 4위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무역 수지, 경상 수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1,380억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별도로 지식재산 무역 수지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02억 달러 적자를 냈고, 특히 이제 지식재산권 사용료, 그래서 기술을 사용료를 낸다는 거, 로열티로 우리가 많이 지급을 하면서 적자가 한 70억 달러를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민들은 아마 저렇게 우리나라가 연간 35조 원의 R&D 비용을 쓰고 뭐 GDP 대비
R&D 비용이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다고 그러는데 조금 아직도 기술을 이렇게 빌려 쓰나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이제 만년 우리가 그 적자를 내는 이유가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하면 될까요? 주식재산처에서 이제 우리가 특허를 돈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으로 만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주식재산처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지가 적자입니다. 예, 사실 뭐 우리 돈으로 한 10조 가량 적자인데 이 적자인 거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게 벌어 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적자이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좀 개선을 하려면 뭐 이제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지불을 좀 적게 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이제 제조업 기반의 수출 중심 경제 구조다 보니까 이 사실 특허 로열티 지출을 줄이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퀄컴 사례도 언급하셨듯이 지금 요즘 생산하는 모든 첨단 기기 제품들이 다 이제 표준 특허를 위시한 특허로 다 수많은 특허로 촘촘히 엮여 있고 특허권 표준 특허일 경우에는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특허 로열티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우리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적게 만들면 지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게 만들어서 수출을 적게 하는 게 우리 국가 경제 차원에서 답은 아니기 때문에 지불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렇다면 지출은 그대로 하고 수익을 더 벌어들이는 걸 많이 벌어들이면 그 적자 구조가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텐데 벌어들이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식재산 IP 이제 수익화 활동과 연관되는데 이런 것들 좀 더 활성화 할 필요성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나라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외환위기가 이제 97년 12월에 발생을 했는데 98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아마 어마어마한 그런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는데 박성필 원장님은 이런 통계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시나요? 되게 카이스트도 뭐 어마어마한 예상 뭐 방금 전에 1조 5천억 쓰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 어려운 질문 리스트에 있는 거를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렵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전략적인 측면 또 기업들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시 이렇게 좀 질문의 내용을 좀 구체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자주 질문을 받는 국장님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지식재산 관계된 이제 뭐 정책을 입안한다든가 아니면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왜 그러지라는 이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질을 생각해 보면 아까 국장님 답변에 사실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산업의 구조를 전통적으로 이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출발하기보다는 이제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시켜왔던 것이 일차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이제 저는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가적으로 혹은 이제 각 산업의 각 주체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는 분업 구조가 있는 것이고 이제 부품이나 원료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방이라든지 특히 안보 관련된 영역에서의 어떤 핵심 기술들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보유하고 지키고 하는 측면과 별개로 이게 이제 시장에서 어떤 각 기업들이 이제 가장 전략적으로 효율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직접 원천 기술까지 개발을 하기보다는 우선은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각국 일본
이런 데서 이 개발된 원천 기술에 기초해서 이제 제품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이제 국제 시장에서 이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던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10조 원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는데 또 이제 그 10조 원을 충분히 상쇄하고 남을 수 있는 그 무역 수주의 이제 흑자를 기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 여러 영역별로 보면은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SEP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것인지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정책적으로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하는 이런 논의는 굉장히 물론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런 결국 말씀. 이제 그 저희가 초기에 산업화는 선진 기술을 이른바 카피 모방해가지고 그걸 그 생산 시설을 확충을 해서 저가로 공급을 하고 수출을 하면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산업 사회로 도약을 했고 이제는 이제 그런 모방 경제에서 벗어나서 아마 선도 경제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결국 거기는 이제 우리의 지식 재산 특히 표준 특허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우리 TTA에서 아무래도 이런 표준은 많이 관리를 하실 텐데 제일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기술 사용료 적자를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늘리면 예, 늘릴수록 적자가 늘어나는데 예. 상당히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이 현황도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문화적인 차이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중국이 우리보다 그 R&D 기술 개발 투자를 몇십 배 더 많이 하지만 그 R&D 각각의 그 신청을 받을 때 이 R&D를 통해서 표준화를 안 할 이유가 있으면 하지 못할 이유가 있으면 적어내라고 그래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표준하고 연계돼서 이 R&D 결과물이 표준으로 연계시킬 과제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디폴트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중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표준하고 R&D 연계를 국가 이제 개발 과제로 보면 8%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조금 강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허보다 표준 특허인데 특히 ICT 분야에서는 특허는 누가 써줘야 내가 특허권을 이렇게 할 텐데 표준 특허는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에서 현재 이제 모든 외국의 이제 표준을 잘 아는 기업들은 특허 출원하는 날 기고서 제안을 합니다. 국가 표준을 반영하기 위한 국가서 제안과 특허 출원을 동시에 합니다. 그게 문화가 돼 있었어요. 문화가 돼서 동시에 진행을 해서 한쪽은 특허 그대로 표준이 반영되고 또 특허는 특허대로 돼서 이게 바로 표준 특허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FIFA의 룰 정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룰을 정하는 그게 뭐 라이센스 풀이 됐던 아니면 새로운 표준화 단체가 됐던 아예 우리가 룰을 정하는 표준화 기구를 만들거나 라이센스 풀을 만들어서 규칙을 정하는 대로 가면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뭐 삼성 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라이센싱 싸움에서 좀 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대중 본부장님 말씀은 그동안은 우리가 표준 특허 SEP에 대한 좀 인식이 확산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얘기 같고 우리 애트리에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문제다 내지는 우리가 해소돼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보세요? 기본적으로 앞에 우리 김일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그만큼 제조 강국이고 수출 대국이니까 불가피한 부분이고 결국에는 특허로 예. 또는 뭐 다른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이는 부분이 많아야 된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식재산권 안에는 크게 보면 기술 관련된 특허, 또 문화나 컨텐츠 관련된 또 저작권 이런 영역이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뭐 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이 컨텐츠 뭐 문화 관련된 부분은 이미 흑자로 돌아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럼 기술과 관련된 특허 부분은 어떠냐? 저희가 이미 기술 강국 또 아까 IP5라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 강국입니다. 실제로도 좋은 특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실 특허를 가지고 수익화하는 부분, 돈을 버는 부분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인식이나 또는 지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지식재산처가 이제 새로 출범하면서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시고 뭐 이렇게 또 중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와 이제 계획을 같이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내에서도 뭐 대학이나 연구소 또 특허 수익화 기업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이렇게 해외에서 기술료로 벌어들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또는 염려하는 이런 부분의 구조는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차차 우리 김일기 국장님이 이제 대책은 이제 차차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예. 예, 지금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예, 수도 예. 있을 것 같아서 예, 지식재산처가 과거의 특허청입니다. 특허청이 이제 작년 10월 1일부로 이제 국민주권정부의 하에서 지식재산처로 이제 승격이 되었고요. 예, 지금 신본부장님 말씀 주신 것 같이 그 기관의 미션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 같은 권리 부여를 하고 따라서 이제 IP가 그 법적인 보호 수단으로서 인식이 강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지식재산처가 되면서 저희가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지식과 재산이 있는 곳이고, 우리 국민들과 연구자분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식을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곳,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그 자산으로서의 그 IP의 성격이 이제 그 자산 그리고 그 경제적 인프라로서의 성격을 조금 더 그 강조하는 정부 행정 역할 정책들을 좀 강화해 나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지난달 이제 삼성전자 뭐 우리는 국내 최대의 전자 그 통신 장비 업체이고 그런데 중국의 GT라고 ZT 그래서 하여튼 GT라고 그 통신 장비 업체 이제가 있는데 이 크로스 라이센싱 협상을 하면서 이제 영국 법원에서는 5년 동안 3억 9천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GT에 지급을 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중국의 충칭 법원에서는 GT가 요구한 대로 7억 3천만 달러를 5년 동안 지급해야 된다. 뭐 또 독일 미넨 법원에서는 5년 동안 6억 4천만 달러 뭐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전자하고 중국의 GT가 결국 서로 기술 대결을 해서 예를 들어 휴대폰 만들고 뭐 컴퓨터 뭐 이런 거 하면서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했는데 이렇게 서로 상세를 해보니까 네가 기술이 훨씬 더 우수한 것 같다, GT가.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 신장혁 본부장님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이거? 그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물론 이제 삼성도 굉장히 좋은 특허들을 표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고 GT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얼마만큼 제조하고 많이 팔았느냐라는 부분에서도 이게 같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삼성이 많이 냈다라는 부분은 삼성이 그만큼 수출을 또는 뭐 이렇게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제품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내는 거고 다만 이제 조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과거에는 사실 중국이 이런 수준까지는 안 올라왔었거든요.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사 삼성이 많이 팔아도 그만큼 지급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은 참 중국이 뭐 기술뿐만 아니라 이런 표준 특허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치고 올라와서 그만큼 많은 표준 특허를 가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상계하고 나서도 삼성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GT도 통신 장비를 만들지만 삼성전자도 만들고 그렇지만 삼성전자에는 통신 장비 이외에 새로운 완제품들을 이제 그런 그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만드는 장비들을 많이 수출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우리 김대중 본부장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한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이제 3GPP라는 이제 표준화 단체가 있는데 뭐 DTA가 그게 창립 멤버로서 창립 이제 운영 기관입니다. 보통 그쪽에서 이제 특허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협상은 사실 이제 풀 같은 풀 라이센싱이 아니라 크로스 라이센싱이라 해서 일종의 물물 교환이죠. 내가 이만큼 특허 가지고 있고 당신이 이만큼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비교를 해봐가지고 어떤 게 더 유리한지를 보고 이제 상세를 시키고 남은 돈을 상대방한테 주는 구조고 그게 일종의 이제 대기업 간의 3PP인 대기업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게 밝혀지지는 않죠. 근데 이런 경우 GT 경우처럼 서로 간에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일종의 그런 게 좀 횡행하게 진행을 해서 뭐 어떤 부분이냐 포럼 쇼핑이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서 어느 법원에서 이슈를 할 때 이게 유리하면 그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금방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5G 쪽에는 중국이 이미 특허 부분에서 1위로 돌아섰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공격자가 될 거다. 표준 특허를 가지고 그런 공격, 법원을 통해서 로열티를 내고 공격을 할 거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포럼 쇼핑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국장님 나오셨지만 국제 중재한 ICC 같은 기구도 있고 그런 포럼 쇼핑을 못하게 어느 그냥 국제적 소송으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삼성이 그런 일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5G나 모두 이동통신이 전 산업에 다 사용될 거기 때문에 현대나 LG나 SK나 어느 기업이든 여기에 좀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옛날에 피처폰 사용하던 2G, 3G, 4G, 5G, 6G까지 종합해서 이제 야 당신네들이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들 때 이 GT가 가지고 있는 기술의 비중이 얼마고 삼성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얼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비중을 따져서 기여도를 따져서 뭐 0.3 곱하기 뭐 매출액 뭐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은 좀 이제 국제 표준 기구에서 삼성의 비중 기술적인 비중이 좀 그만큼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특허가 얼마 있는지는 분석하는 기관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삼성의 LG전자 2등, 3등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같은 특허 기술을 할지라도 중요도 웨이트가 따져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법원의 소송 결과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법원에 어떻게 가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점 같습니다.